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영증권의 문용권 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부터 저희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이겁니다. 노래가 좀 생각났어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어쩌란 말이냐. 자동차주 하면요, 정말 어쩌란 말이냐 싶어요. 최대 실적을 네. 2개 분기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주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오늘 가장 핫한 이슈죠.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에다가 감산 요청을 합니다. 일부 부품에 대해서요. 단독 기사라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네. 이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네. 좀 가격 경쟁,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기차는 아직까지 좀 고가다 보니까 기존 모델들이 좀 생각보다 안 팔린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로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부품사가 직격탄을 받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기대감으로 네. 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생산이 전사 실적을 그렇게까지 크게 좌우하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전기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자동차 생산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추세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 그럼 당연히 부품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줄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예상보다 아직까지 조금 있는 이 그런 상황에 대한 네.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도 좀 반영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는 또 네네.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또 공식화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발목 잡혀서 가지 못하는 이유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최근에 자동차 시장의 특징은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대부분이 2분기 때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연간 손익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좋을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그쵸. 믿음이 있어야 주가가 더 가게 되는데 이번에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의 특징이 실적 가이던스는 올렸는데 판매나 물량 가이던스는 올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적 요인을 보면은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려서 실적에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할인이나 이런 걸 줄여서 잘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실적에 더 잘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더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이제 판매량에 대한 눈높이가 더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단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요. GM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날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고 시장 기대치도 상회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약간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신호가 조금은 약했었던 게 좀 주가가 실적과는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좀 더 잘 나올 거야라는 사인, 시그널이 그렇죠. 필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또 우려감이 있는 건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네네. 표현하잖아요. 네.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하고 또 인하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이 인하하고 여기에 또 현대차는 인센티브로 맞대응한다라고 네네네. 또 하고 있어요. 성장 로드맵을 현대차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1월부터 해서 연초부터 가격을 계속 낮췄고 해외 업체들은 초반에는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가격을 F150을 최대 한 17% 정도까지 낮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아무래도 좀 가격 인하에 좀 동참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더 낮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반에는 좀 예상보다 판매가 좀 더딜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차 전략을 바꾸거나 한 업체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좀 단기적으로 적자가 좀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유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네네. 유효하다. 네네.
그럼 중국이 계속 선제 공격을 나서고 있는 이 네네. 부분은요? 수출도 그러니까, 중국이 또 1위를 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좀 특징은 이제 안전장치나 편의장치 같은 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탑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통 메이크업 업체들은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때 있어서 이제 소비자 반응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뭔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조금은 이제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와 이제 이런 신기술 탑재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좀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약간 이제 해외로도 진출을 굉장히 좀 빨리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입지가 크진 않지만 뭐 동유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제3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속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예전에 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 업체들이나 한국 업체들이 후발주자였지만 좀 가성비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입지를 한 것처럼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비싸가지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고려할 때는 중국 애들이 업체들을 좀 중국 자동차니까 살까?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그런 수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돌파구는 좀 직접적으로 어디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을 지키고 또 좀 하루빨리 이 전기차 전용 공장도 미국에서 이제 가동을 해서 IRA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좀 이제 전기차 시장을 미국에서 견고히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건 긴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 대비 굉장히 좀 지배력이 강한 시장이 인도입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인구는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또 앞서게 됐는데 자동차 시장은 한 6분의 1밖에 되질 않거든요. 작년에 400만 대가 채 안 됐었는데 뭐 이제 중국만큼 경제 성장이 좀 하게 되면은 자동차 시장도 커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이제 한 5만 대 정도가 됐고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장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보고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의 우리의 지배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다른 좀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의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단어, 중장기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AI 산업이 또 자동차에도 굉장히 접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좀 길게 보고 투자에 또 나섰어요. 어떤 스타트업에 600억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이 뭐 반도체나 뭐 AI 업체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에서 생산 차질이 2021년에 한 1000만 대 정도가 났었고요. 작년에도 한 400만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에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반도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할 텐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지금처럼 외부에 의존을 하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21년에 GM의 CEO는 그때 좀 특이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뭐 2차 전지 업체들이랑 합작법인을 세우는 것처럼 반도체 업체와도 합작법인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21년도예요? 네네. 그래서 21년, 22년, 뭐 23년 들어서 GM, 포드, 현대기아차가 뭐 해외 뭐 반도체 업체들 이런 업체와 협력도 계속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된 협력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나 협력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품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실적 발표 앞두고 부품주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좀 특징은 대형사 부품들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나왔고 소형사들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었는데요. 일단 지금 글로벌 업체들 대형 부품사들의 특징은 연구개발비나 투자, 캐펙스 같은 게 거의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에 발맞춰서 앞으로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자가 좀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약간 시장 눈높이에 못 나왔는데 중소형 부품사들은 이와 달리 크게 투자가 크지 않았었고요. 또
딱히 연구개발비도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또 최근에 뭐 해상 운임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와 같이 2분기에도 그런 감가상각비나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3분기 때는 지금 우리나라 부품업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부품업체들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는 게 네. 뭐 현대기아도 이번에 임금 협상이 있지만 네. 미국에서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9월 14일까지 이제 임금 협상을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사 부품사나 뭐 대형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9월 달에 좀 이런 임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지도 좀 향후 주가나 실적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투자에 접목을 해야 하는지가 사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7월에 2차 전지 투자 붐이 있었음에도 현대차에 대해서 폭풍 매수를 좀 보여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좀 둬야 되는지 저희 투자에 적용을 할 만할까요? 일단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또 빠지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흔히 뭐 가치평가로 하는 PE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한 4배 언저리, 기아차가 3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와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향후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차에 대한 또 매력이 외국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가 찾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보다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3분기는 좀 비성수기거든요. 저희가 휴가도 있고 8월, 9월 명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좀 이번 주, 뭐 이번 달 이런 관점보다는 좀 3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뭐 내년 뭐 이렇게까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저평가는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자동차 하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모비스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업체 정도로였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전기차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자동차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던 업체들도 좀 같이 좀 주목을 받고 되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처럼 단기간 내 8배로 회복한다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 좀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년간 2019년 이전 대비 글로벌 시장 판매량을 회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봉쇄 조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은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 또 시장에서는 내년 경기를 좀 전망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내년 자동차 시장 전망치도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한다라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금리 인상도 끝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나 뭐 경기가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는 또 자동차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10월 달 좀 시장에서 내년에 대한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탑픽 꼽아주시면 좋겠는데 완성차, 소부장 좀 나눠서 한 점씩 들어볼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는 완성차에서는 기아차를 좀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자체가 좀 3배 언저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워낙 좀 시장 대비 시장 MS 늘리는 모습 도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사 쪽에서는 좀 3분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 타이어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가 신차용 타이어인데 뭐 완성차의 이런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좀 차질을 덜 받다 보니까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업체들은 최근에 약간 이제 해상 운임비가 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 때도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용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더 탄탄한 전략으로 내일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